안녕하세요. 마사통의 마사장입니다. 저는 성공하는 태국 마사지 샵을 만들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요전 시간에는 그 요건들 중에 하나인 가격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5번째 시간으로 태국 관리사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동영상들에서 이 태국 관리사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항상 가장 기본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왔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태국 마사지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태국 관리사들을 수급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다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관리사들의 수급 문제는 샵을 창업하고부터 장사를 접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전의 동영상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들도 결국엔 태국 관리사들을 구하는 수급의 문제가 막힌다면 모두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고, 좀 더 솔직히는 그 태국 마사지 샵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패는 이쁘고 괜찮은 태국 관리사들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초건전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관리사들의 외모 상태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가게 사장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절대로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이나 그 외 어떤 나라의 남자들도 아무리 건전 마사지 샵이라고 해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나이 많은 여자 관리사한테 마사지를 받기 원하는 남자들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자 손님들조차도 같은 여자이지만 외모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여자 관리사들에게 마사지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그 가게가 어떤 컨셉의 가게이든지 간에 외모가 괜찮은 관리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럼 관리사들을 수급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중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관리사들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인터넷 태국 마사지 카페 등지에서 소위 자기들이 에이전시라며 연결을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관리사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맨 처음엔 그렇게 에이전시들을 통해 구한 관리사들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을 구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데리고 일하던 관리사와 연인 관계가 되어서 그 연인이 된 태국 관리사를 통해서 관리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태국 현지를 가서 현지 마마상이나 현지 마사지 업주 등과 연을 맺어서 구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국내 거주 태국 관리사들을 구하는 방법이나, 또는 현지에 있는 관리사들을 입국시키는 방법은 에이전시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또 태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을 맺어서 태국 현지에서 관리사들을 직접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법은 한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입국 불허를 당해 버린다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 많은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급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물론 아무런 경험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샵을 오픈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는 오직 에이전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로부터 관리사들을 공급받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로만 계속 관리사들을 구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맨 처음엔 어떠한 경로로라든지 관리사들을 구해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장과 관리사의 관계라면 그 관리사가 일하다가 출입국 단속에 잡혀가거나 일을 그만둬 버렸을 때는 공급선의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태국 관리사라고 해서 그 모든 태국 관리사가 태국인들이니까 반드시 다른 태국 관리사를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렇듯 여러 방법들에는 장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태국 관리사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소개의 대가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 사장님들이나 기타의 사정들로 그런 특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관리사 수급 방법은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도움을 받는 길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태국 마사지 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리사를 언제라도 항상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급 방법을 오직 에이전시라는 사람들에게만 의지를 하시는 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관리사들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에이전시들이 데려다주는 관리사들을 그저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쁜 관리사요? 사장님 가게에 연결해 줄 확률이 아주 미약합니다. 에이전시들을 통한 관리사 수급은 대다수의 업주들이 그저 에이전시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태국 마사지 샵을 하는 데 있어서 태국 관리사를 수급하는 문제는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모가 괜찮은 관리사들을 구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관리사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가게가 흔히들 말하는 초건전, 비건전, 무긴 그런 컨셉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초건전으로만 마사지만 하는 가게라 할지라도 관리사들의 외모가 이뻐야 한다. 그 가게가 하다못해 섬에 있어도 관리사들만 이쁘면 장사는 잘 된다 이겁니다.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태국 마사지 사업은 왜 괜찮은 사업이고 태국 마사지 샵을 창업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오늘이 그중 제일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모든 면에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저의 경험들을 토대로 나름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까요. 모자란 점들이 있었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저의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성실히 답변이나 소통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동영상들에 대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마사통의 마사장이었습니다.